안녕하세요. 저는 60 후반을 달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제가 이곳에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저와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 먹고 그동안 즐겨 듣고 있던 채널에 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저에게도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말았네요. 제 품에서만 머물러 있을 줄 알았던 하나뿐인 딸이 어느새 좋은 남자를 만났는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죠. 제 딸도 홍기가 차고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막상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기분이 이상했어요. 떠나보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이 좋은 남자를 만나 행복하게 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흔쾌히 집으로 초대했고 딸이 그동안 좋은 감정으로 만나온 남자를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밝은 얼굴로 웃으면서 저희 집에 들어온 남자는 예의 바르고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게 느껴질 정도로 좋은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제 딸이 남자를 소개해 준 적이 처음이라 음식도 신경 써서 준비를 했는데 입맛에 맞는지 잘 먹는 모습이 보기가 좋았어요. 둘은 서둘러 결혼을 하고 싶어 하길래 예비 사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아직 인사를 드리지 않았다며 저한테 먼저 결혼을 허락받으러 온 거였어요. 딱 봐도 예비 사위는 잘 사는 집안 같아 보이길래 제 딸에 대해 예비 사돈께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니 긍정적으로 생각해주고 계시다며 그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길래 조금은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를 봤을 때 사돈분들도 좋으신 분들 같은 느낌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었지만 저희 집안이 많이 부족해서 불안한 마음은 쉽게 떨쳐낼 수가 없었죠. 아직 오지도 않은 걱정을 하는 것보다 눈앞에 있는 현실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그날 예비 사이로 받아들이면서 제 딸을 잘 챙겨주길 바랬어요. 그렇게 좋은 만남을 끝낸 뒤 딸은 예비 사위와 밖에서 따로 시간을 가졌고 저는 주방을 정리하면서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꽤 오래전 집안의 가장이었던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먹고 살기 위해 사회로 뛰어들었고 딸과 함께 여러 집을 돌면서 가정부 생활을 했었어요. 다행히도 대부분 좋으신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저희 가족에게 도움을 주셨었죠. 그렇게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하며 제 딸 학교 졸업까지 전부 마치고 그동안 쌓여있던 빚까지 전부 청산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살 수 있는 작은 집 하나 구해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죠.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가정부 일은 그만둘 수가 없어서 지속적으로 일을 해왔고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가며 언제 올지 모를 딸의 결혼식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딸이 어느 정도 재력이 비슷한 남자를 만나고 있을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정반대로 흘러가게 돼서 참 난감했었어요. 예비 사돈 집안이 꽤 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듣게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돈분들이 저희 집안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비 사이야 당연히 제 딸이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했지만 부모 입장에선 좀 더 좋은 배우자감을 찾기 마련이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저도 그럴 것 같았어요. 집안 차이가 비슷해야지만 앞으로 제 딸이 결혼 생활할 때 미움을 받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딸에게 한다고 귀에 들어올 것 같지도 않아서 답답하기만 했었네요.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별일 없이 조용했었는데 제 딸이 사돈댁에서 인사를 드리고 온 날 얼굴 표정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예비 사위도 따라왔길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 역시나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비 사돈이 결혼을 반대한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도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저희 엄마가 희주에 대해 좋게 받아들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초면인데 너무하신 거 아니야?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완전 거지 취급하셨잖아.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아버님은 그래도 나를 마음에 들어 하셨는데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나오실 줄 정말 상상도 못했다고. 그래서 결혼을 반대하신 거야? 뭐라고 했길래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건데 자네가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줄 수 있겠나? 우리 집안이 보다시피 가진 게 많이 없어서 좋은 시선으로 봐주지 않을 것 같았는데 재산 문제 때문이지? 그 문제 때문에 저희 엄마와 제가 한바탕 하고 나오는 길이에요. 아버지는 돈보다 사람 인성이 중요한 거라고 희주를 며느리로 받아들여주고 싶어 하셨는데 엄마가 너무 강하게 반대를 하셔서 지금 조율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모습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흘러가서 저도 지금 많이 당황스럽네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엄마가 현재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시길래 가정부 일을 하고 계시다니까 그때부터 상당히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시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에 대해 설명하면서 엄마랑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웃으시더라고. 누구는 열심히 안 살았냐고 그러면서 가정부 일하던 사람들은 손버릇이 안 좋다면서 집안 망신시키고 싶지 않다고 결혼을 반대하셨어. 어머님, 저희 엄마가 말이 좀 심하시기는 했는데요. 그렇다고 그 말이 전부 진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엄마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희주가 마음에 차지 않았다고 해도 저희 아버지께서 결혼 허락하셨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님 걱정하시지 않게 잘 마무리해서 좋은 소식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저 혼자 딸을 키우면서 가정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안사돈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건 저희 집안 자체를 싫어하는 거였습니다. 사위는 한참 동안 상처를 받은 제 딸을 어르고 달래며 진정시킨 뒤 다음날 다시 오겠다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사위가 가고 상처를 많이 받은 딸은 결국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 딸이 안 좋은 시선과 평가를 받았다는 거에 너무 미안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딸은 이런 제 마음을 알고 있는지 걱정하지 말라며 좋은 상황으로 바뀔 수 있다고 애써 웃어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딸을 믿고 기다려주는 것밖엔 없었어요. 예비 사돈이 딸에게 그렇게 했다고 저까지 똑같이 행동하는 건 어른으로서 본이 되지 않는 행동이라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죠. 그날 이후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상당히 들떠있는 상태로 집에 들어온 딸이 저에게 다가오더니 생각지도 못한 한마디를 뱉었고 저도 당황스러워서 멍하니 딸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많이 놀랐나 봐. 다시 얘기해 줄게. 시어머니께서 그 사람과의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상견례 날짜까지 잡았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안사돈이 반대하신다고 했었잖아. 그런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결혼을 허락하셨대? 엄마 말대로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받아주신 것 같아. 나도 그 사람이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어, 엄마.
나도 우리 딸이 예비 사이랑 잘 살면 그걸로 만족하고 분명 좋은 소식이긴 한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셨다니까 나도 좀 당황스럽네. 절대 마음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안사돈이 허락을 하셨다는 건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텐데. 딸은 걱정하고 있는 저와 다르게 예비 사위와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로 모든 걸 다 가진 것 마냥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불안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안사돈이 좋은 의미로 마음의 변화가 왔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예정대로 사돈댁이 예약해 놓은 상견례 장소로 딸과 함께 미리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처음 뵙게 된 사돈분들과 인사를 주고받으며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갔어요. 안사돈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게 좋은 느낌을 받지는 못했지만 상견례를 망치려는 행동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좋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면 되지만 경계를 늦추지 못했던 이유는 제가 그동안 가정부 일을 해오면서 꽤 많은 것들을 두 눈으로 봤었기 때문에 제 딸도 똑같은 길을 걸을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잘 사는 집안일수록 며느리에게 바라는 게 많았죠. 그래서 사돈분들의 대화를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분위기를 살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비 사이가 마음에 들어도 사돈분들이 좋지 않다면 제 딸에게 이 결혼에 대해 단호한 결정을 보일 수밖에 없었어요. 한 번뿐인 딸의 인생에 꽃길이 펼쳐지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뿐이었거든요. 그렇게 어느 정도 서로에 대해 파악을 하면서 나쁘지 않은 상견례를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웃으면서 식사를 하던 도중 안사돈이 저에게 던진 질문 하나에 심기가 불편해지더군요. 앞으로 저희 식구가 될 새며느리와 웃으면서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저희 집안과 비슷하게 맞춰주지 못할 거라는 거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주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데요. 결혼을 하게 되면 저희가 대부분 모든 걸 준비하게 될 텐데 그래도 최소한의 금액은 맞춰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수준 차이를 인정해서 제가 최대한 배려해 드리는 거예요. 예단을 얼마나 준비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 영끌이라고. 영혼까지 끌어모으셔서 저희한테 해줄 수 있는 최대치의 예단비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말 안 해도 아시죠? 며느리가 저희 집안과 결혼을 하게 되면 로또에 당첨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어렵게 찾아온 이 기회를 최대한 붙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제가 사부인 입장이었으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모자라면 빚이라도 내서 예단비 준비했을 겁니다. 둘이 결혼하기로 받아주게 된 만큼 저에게 실망하지 않게끔 예단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집안이 평생 손해보는 장사인데 아들이 너무 원하니까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받아주기로 결정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제가 이만큼 양보했으니 사부인께서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은 준비해 주셔야겠지요? 제 말에 기분이 나쁘셨나요? 기분이 나쁘기보다 제가 얼마를 준비한들 사돈의 배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딸을 받아주신다고 하셨으니 진심으로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거 하나 바랄 뿐입니다. 사돈은 예단비의 기준을 정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제가 준비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 했어요.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금액이 많은 건 아니었지만 딸의 결혼을 위해 그동안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저축통장 하나밖엔 없었습니다.
저희 집안이 할 수 있는 능력껏 준비하면 될 거라 생각했었어요. 사돈댁 집안이야 워낙 잘 살기 때문에 돈에 대한 기준을 크게 정하지 않았어요. 저희 집안에 대한 배려라며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사부인에게 실망을 하고 말았어요. 자기 집안은 이 정도의 재력이 있는데 며느리로 들어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는 말이 저희를 막대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분명 제 딸이 결혼을 한다 해도 사돈의 시집살이를 감당하지 못해 결국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두 눈으로 뻔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싶었지만 제 딸과 예비 사이가 서로를 챙기고 결혼을 한다는 희망 하나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정신없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 상견례를 마무리한 뒤에 집으로 돌아와서 딸과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여전히 예비 사위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결혼식이 하루빨리 오길 기다리는 딸은 크게 걱정이 없어 보였어요. 이 결혼 꼭 해야 되겠니? 엄마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한테 불이익이 갈 것 같아 너무 걱정이 돼서 그래. 엄마,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요. 시어머니께서 나를 딸처럼 대해주시겠다고 했다니까. 그리고 어차피 민태 오빠랑 분가하면 특별한 날 빼곤 얼굴 볼 일도 없잖아. 엄마가 불안해하는 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닌데 나도 그 사람 믿고 결혼 결심한 거예요. 오빠랑 나랑 둘만 좋으면 되는 거고 내가 결혼 생활하는데 힘들어하면 오빠는 얼굴 안 볼 생각까지 하고 있는걸? 그런 행동들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야. 둘이 좋아서 하는 결혼이지만 주변의 영향도 무시 못하는 거라고. 엄마가 그동안 꽤 오래 가정부 일을 해왔었고 지금은 한 곳에 정착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남의 집 일을 도와주고 있잖아. 내가 이런 경우 수도 없이 봐왔는데 결국 그 끝은 좋은 결말이 아니었어. 대부분 이혼하고 정신적인 고통만 남아있을 뿐이야.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잖아. 민태랑 헤어지는 건 잠깐 힘들 수 있어. 하지만 결혼은 인생이 달린 문제야. 엄마는 네가 행복했으면 한다. 둘 다 콩깍지가 씌어서 내 말이 귀에 안 들어가겠지만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거야. 딸은 제 말을 흘리지 않고 진지하게 귀담아 듣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말을 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 의견을 따라주길 바랐었습니다. 딸은 생각 좀 해보겠다며 시간을 달라고 하길래 침착하게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딸은 예비 사위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제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도 꺼내면서 오랜 시간 전화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만큼 둘은 간절해 보였지만 사돈이 상견례 때 보였던 행동과 말투는 분명 제 딸을 불행하게 만들 충분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과 사위의 관계가 생각했던 것보다 끈끈했고 헤어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어쩔 수 없이 둘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고 제가 가진 재산으로 딸의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아무 생각 없이 받았는데 사부인의 전화였고 저와 단둘이 만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왜 보자고 하는지 대충 얘기 드렸죠? 며칠 시간 드렸는데 그동안 자금 준비는 전부 끝내셨나요? 아들 가지고 장사하시냐 하실 텐데 저희가 무조건 손해보면서 장가 보낼 수는 없잖아요. 준비하신 자금 좀 확인해 봅시다. 지금까지 제 딸이 결혼할 때 주려고 만든 자금입니다.
생활비 빼고 전부 다 저금했고, 보시면 통장에 1억 찍혀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1억이요? 통장 줘보세요. 사돈, 그렇게 안 받는데? 설마 지금 이 돈 가지고 제 아들과 결혼시키겠다는 건 아니죠? 어떻게 여태까지 살면서 모은 돈이 1억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 예단비로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좋게 받으리려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날로 먹으려 드네. 그렇잖아도 이 문제로 제가 이 결혼은 힘들 것 같다고 진지하게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둘이 진지하게 대화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결혼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사돈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결혼을 반대했었습니다. 며느리로 들이시면 앞으로 내 딸이 이런 문제로 사돈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 텐데 누가 결혼 허락을 해주겠어요? 사돈 말처럼 서로 비슷한 집안에서 만나는 게 훨씬 좋겠죠. 저도 그런 걸 바라고 있었지만 둘이 좋다는데 제가 어떻게 뜯어 말리나요? 내가 저번에 뭐라고 했죠? 모든 걸 다 끌어서 예단비를 채우라고 했을 텐데 고작 1억은 너무했잖아요. 그래도 최소 3억은 주셔야죠. 안 그래요? 며느리가 로또 맞은 거나 다름없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현실 파악이 안 되시나? 그리고 둘이 좋든 말든 결혼은 내가 결정하는 건데 왜 사돈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말을 꺼내시는 거죠? 이 결혼은 제가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이깟 1억 필요 없고 최소 예단비 3억 마련하지 않으면 결혼 꿈도 꿀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사돈은 제가 보던 앞에서 통장을 갈기갈기 찢더니 제 몸으로 던져버렸고 저에게 온갖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저에게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건 제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이면 더 끔찍한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걱정에 저도 테이블에 놓여있던 물컵을 들어 사돈의 얼굴에 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이 모든 상황을 제 딸과 예비 사이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어머님 통장을 갈기갈기 찢어서 얼굴 쪽으로 던지실 수가 있어요? 어머님께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고 하셔서 희주랑 같이 왔는데 두 분이서 저희 결혼에 대해 대화 나누고 계셨던 거예요? 아들, 정말 잘 왔다. 방금 봤지? 저 정신 나간 여편네가 지금 내 얼굴에 물을 뿌렸다고. 내가 이래서 없이 살아온 사람들과 엮이지 말라는 거야. 어디 하나 태도에 품격이 없잖아. 그리고 나한테 뭐라는 줄 아니? 예단비 1억으로 너랑 바꾸잔다. 이게 말이 되니? 아무리 못 살아도 어떻게 이런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사위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이 결혼 절대 허락해 줄 생각 없으니까 당장 집으로 돌아가자.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둘은 갈라서도록 해. 정말 이렇게까진 안 봤는데 어떻게 저희 엄마의 통장을 찢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동안 저를 키워주시려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오셨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 엄마의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고 1억의 가치를 왜 당신이 정하는 건데?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그랬니? 당신? 이제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방금 한 행동, 아들과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나야 손해볼 거 없지. 지천에 널린 게 여자인데 능력 좋은 여자 하나 골라잡아 내 아들과 붙여주면 되는 거라고. 두 번 다시 얼굴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들, 너도 오늘 경험했지?
앞으로 여자 만날 때는 무조건 엄마한테 먼저 얘기하고 만나도록 해라. 이러다 너까지 성격 편한다고. 이제부터 여자 보는 눈 좀 키우도록 하자. 오늘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셨네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밑바닥일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도 결혼 허락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너무 감사했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려고 무리한 조건을 내미신 거예요? 아빠가 희주를 인정했는데 왜 엄마가 자꾸 옆에서 모든 걸 관여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 받는데 희주는 오죽하겠어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이 사람을 우리 집 식구로 못 받아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두 번 다시 저 찾을 생각하지 마세요. 차라리 인연 끊고 살겠습니다. 너 지금 결혼 안 시켜줬다고 엄마한테 떼쓰는 거야? 저딴 거지 집안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까지 하는 건데. 남의 집 식모살이 하면서 살아왔던 집안이라고. 혹시 아니? 1억이 남의 집에 돌아다니면서 금품 훔쳐서 만든 걸 수도 있다고. 사돈은 해선 안 될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말았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사돈 쪽에 있던 물컵을 들어 또다시 얼굴에 물을 뿌려 버렸고 제 딸도 예비 사이에게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면서 서 있기조차 힘들어하는 저를 부추기며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네요. 사돈은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자기를 잘못 건드렸다고 이성을 잃은 상태로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 딸과 예비 사위는 파혼을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더는 인연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집에 들어와 예비 사위의 전화를 받으면서 한참 동안 대화를 주고받더니 미안하다는 딸의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몇 번이나 저희 집에 찾아온 예비 사위는 제 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지만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 딸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저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고민들 때문에 상담을 받으려고 어느 건물 꼭대기에 있는 최상부 층에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면서 대기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군 채 많은 생각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기 시작했어요. 너 잘 만났다.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당신 집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됐는 줄 알아? 그리고 여기가 당신 같은 하바리가 올 곳이 아닌데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꼴을 보니 건물 청소하려고 온 거야? 내 말 한마디면 여기에서 당장 내쫓기게 만들 수 있어. 내 아들이랑 따로 연락하고 있지? 착했던 내 아들이 성격이 변해서는 나한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지 알아? 당장 이 건물에서 나가. 그리고 두 번 다시 나타나지 마. 그땐 머리채 잡는 걸로 끝나지 않을 거야. 내가 여기 볼 일이 있으니까 온 건데 왜 그쪽이 참견이야? 이거 안 나? 나는 뭐 성격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줄 알아? 지금 내 사무실 앞에서 못들 하시는 겁니까? 당장 그 손 놓지 못해요? 강 집사님, 괜찮으세요? 제가 집에서 보자고 했잖아요. 저는 괜찮아요. 워낙 바쁘셔서 시간이 안 되실 것 같아 제가 직접 찾아왔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많이 힘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회장님 댁에 젊은 직원들도 많잖아요. 제가 이제 나올 때가 된 것 같아요. 좀 쉬고 싶기도 하고요. 20년간 회장님 밑에서 도움도 많이 받고 빚도 청산할 수 있게 도와주셨잖아요. 덕분에 제 딸과 잘 살고 있고요.
마음 같아선 회장님 댁에서 사모님과 일손 도와가며 함께하고 싶지만 몸이 더는 따라주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한 세월이 1, 2년도 아니고 20년입니다. 그런 가족이나 다름없다고요. 집사람도 강 집사님 나가시는 거 원치 않으세요. 저희 집에 방도 많은데 억지로 나가셔서 살고 계신 거잖아요. 희주랑 다시 들어와서 지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저희 집사람 말동무나 해주시면서 옆에만 있어 주세요. 이대로 그냥 가시면 저희가 힘들다고요. 회장님, 지금 이게 다 무슨 말씀이에요? 저 커지가 회장님 가정부로 일을 해왔다는 말이에요? 지금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거지요? 제 가족한테 그런 막말을 하신 분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건물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제가 방금 두 눈으로 본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잘못을 물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까지 질 떨어지는 사람일 줄 몰랐는데 정말 실망이네요. 박 사장님께 이번 추가 연장 계획은 없던 일로 하겠다고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이유는 물어보시면 알아서 제일 상황을 잘 알고 계신 분이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강 집사님, 일단 저와 사무실에 들어가서 다시 좀 대화를 나누도록 하시죠. 사돈은 저와 회장님의 관계에 대해서 많은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정부 일을 하면서 제 딸과 함께 떠돌다가 지금의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워낙 좋으신 분들이라 저희 사정을 불쌍히 생각해 주시고 많은 도움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고마운 마음에 정말 최선을 다해 회장님 댁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새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렸고 저는 일하는 가정부가 아닌 회장님 집안의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관계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저도 나이가 있는지라 몸이 여기저기가 망가지는 걸 느끼게 되자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회장님 댁에서 나오게 된 거였어요.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일손을 도와주긴 했지만 떨어져서 지내는 건 제가 없을 때의 삶에 적응하시라고 그렇게 했던 거였어요. 모든 살림을 제가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의지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셨는데 새로 들어온 가정부 직원들에게도 인수인계가 끝난 상태라 그분들에게 믿고 맡길 수 있게 상황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은 반대를 하셨지만 아무리 가족이라고 얘기하셔도 몸이 말을 듣지 않고 병이 생기기 시작하면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짐스럽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 제 딸과 나오게 된 거였네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사돈은 저와 회장님의 관계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고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은 회장님과 일적으로 계약이 있어서 찾아온 것 같았는데 저에게 했던 행동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어요. 사돈은 추가 연장 계약을 하지 못하면 집안이 무너질 수도 있다며 사정사정했지만 이미 회장님은 사돈의 행동으로 마음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사돈은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 무릎을 꿇으면서 회장님과 한 번만 면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달라며 손이 발휘되도록 저에게 빌고 있었네요. 이미 저희 가족이 받은 상처들은 뼛속 깊숙이 남아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사돈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은 자기 아들도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받지 않고 계약까지 성사시키지 못하면 집에서도 쫓겨나게 생겼다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땅을 치며 오열을 하고 있었네요. 사람 사는 인생 빈부격차가 심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의 모든 걸 짓밟는 행동은 분명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해선 대가를 치렀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진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이는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네요. 비록 지금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고 있지만 남편과의 이혼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임신했을 때의 기간 동안 저는 상당히 많은 아픔을 겪게 되었고 결혼한 거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지금은 그 사람이 저와 헤어진 걸 후회하고 있는 중이네요. 제 사연은 임신 소식을 시부모님께 알렸을 때 형님도 저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형님이 임신한 부분에 대해 크게 신경 쓴 적 없었는데 시모와 형님의 행동들이 점점 저를 힘들게 만들면서 가족과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들 다 하는 임신, 너는 왜 이렇게 호들갑이니? 밥 잘 먹고 있는데 앞에 입덧을 하면 밥맛이 다 떨어지잖아. 속이 별로 좋지 않으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쉬거라. 혼자 임신한 것도 아니고 첫째는 입덧 하나 안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주방에만 들어오면 입덧이니? 그래도 첫 임신이라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앞으로 식사 자리는 웬만해서 같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첫째야, 너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몸 관리 잘해야 된다. 입덧이 심하지 않는 걸로 봐선 분명 아들일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첫째 네가 5년 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임신하려고 그동안 수단 방법 안 가린 거 생각하면 아직도 나는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너무 아프다.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와서 정말 다행이야. 그럼 산부인과는 언제 갈 거니? 나는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 좀 더 지켜보고 싶어요. 병원에 예약 환자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괜히 산부인과에 갔다가 뱃속에 있는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까봐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애가 잘 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가는 것도 아이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가는 게 좋겠어요. 그때 어머님도 같이 가주실 수 있죠? 당연하지. 우리 집안의 첫 손주 얼굴 보러 가는 건데 그 정도 참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조만간 병원일 당분간 쉬기로 했다며? 임신했을 때 일하는 게 무리가 많이 간다 하던데 아무래도 첫 임신이고 나이도 무시 못하니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네. 시모와 형님이 주고받고 있는 대화를 듣고 있다가 입덧 때문에 힘들어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시모가 대하는 차별의 온도는 생각보다 너무 심했어요.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지만 저도 임신했기 때문에 사소한 것도 상당히 크게 다가왔었죠. 혼자 방에 들어가서 힘들어하는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 결국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습니다. 형님도 임신하는 게 처음인데 입덧은 1도 없고 저는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할 정도로 너무 심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었어요. 더군다나 시모는 입덧이 심한 저를 보며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임신 초기라 산부인과에서도 성별을 알 수가 없는데 시모는 벌써부터 딸이라고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말로는 시숙과 남편을 임신했을 때는 조금도 입덧을 하지 않았었다며
그때와 비슷하다고 확신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도 시모의 말을 어느 정도 신용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해서 임신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방에서 누워 있는 동안 시모와 형님의 웃고 떠드는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남편이 방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제가 걱정이 돼서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몸은 좀 어때? 방에 들어오니까 조금은 괜찮아진 것 같아? 어느 정도 진정이 됐으면 한 숟갈이라도 떠야지. 지금 몸 상태로는 다시 주방으로 가게 되면 분명 또 다시 입덧이 시작될 것 같아. 난 괜찮으니까 어서 가서 마저 먹어. 형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어떻게 당신은 이 지경이야? 내가 다 눈치가 보일 정도라니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딸인 것 같아. 엄마가 형이랑 나를 임신했을 때 한 번도 입덧한 적이 없었는데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다른 분은 병원에 실려갈 정도로 입덧을 심하게 했었대. 그런데 출산하고 나서 보니 딸이었다고 하더라. 그분이 그 뒤로도 몇 번 더 임신을 했었는데 줄줄이 딸만 낳아서 결국 집에서 내쫓겼다 하더라고.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엄마도 어느 정도 아들을 기대하시기는 한 것 같아. 그래서 형수님이 입덧을 하지 않아서 아들이라는 걸 확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솔직히 나도 좀 아쉽긴 하네.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 아닌 아들이었으면 이런 대접 안 받았을 거 아니야. 아직 성별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거 가지고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딸인지 아들인지 그걸 확정짓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산부인과에 가보면 알겠지. 사람 몸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임신 반응도 다른 것뿐이야. 그래서 지금 당신은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아들이 아닌 딸 같아서 별로라는 거야? 쓸데없이 어머님 말에 휘둘리지 말고 그런 생각은 아예 접었으면 좋겠어. 아직 세상 밖으로 나오지도 않은 아이한테 차별은 내가 용서하지 않아. 알겠어? 그렇다고 엄마 말이 100% 신빙성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형이랑 내가 증명해주고 있는데 당신이 괜히 딸인 것 같으니까 형수님한테 밀린 것 같아 기분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당신도 아들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나도 딸보단 아들이야. 뭐가 됐든 당신 자식인데 벌써부터 그런 식으로 결정 지으면 정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일 때 사랑을 주지 않겠다는 거야? 사랑도 내가 원하는 대상이어야만 당연히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지. 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모든 걸 쏟아부을 수 있겠어? 지금 말 다 했니? 곧 있으면 아빠가 될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나가. 시모가 형님과 저를 차별하는 건 어느 정도 넘길 수 있었지만 남편이 시모와 똑같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크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짜증이 확 밀려왔는지 저도 모르게 남편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러자 주방에 계셨던 시부모님과 형님 내외가 저와 남편이 있는 방으로 달려오셔선 무슨 일 생겼냐고 물어보셨고 남편이 소리친 저를 보고 당황했는지 갑자기 신경질적인 모습으로 시댁 식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를 깎아내리며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서 괜히 자기한테 짜증을 내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말도 제대로 안 나와 남편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시모의 얼굴이 굳어지셔서는 저보고 당장 주방으로 나오라며 엄청나게 화를 내셨어요. 네가 지금 내 아들한테 화를 낼 상황이니? 입덧 한다고 집안일 전부 다 빠지고 있어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내 아들한테 화를 내? 네가 지금 배가 불렀지? 입덧을 하건 말건
지금부터 내 집에 들어온 이상 시키는 건 뭐든지 해라. 첫째 앞에 비어져 있는 그릇에 새롭게 반찬 채우고 자리에 앉아 대기하거라. 내세울 거 하나 없는 집안 며느리로 들여왔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뭐든 잘할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된 게 하나부터 열까지 이쁜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어. 첫째 봐라. 직업도 의사라서 뱃속에 있는 아이도 엄마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얌전히 있는데 너는 천박하게 뱃속에서 아이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입도도 심한 거잖아. 이래서 집안은 뿌리부터 봐야 한다는 말이 있는 거야. 좋은 집안일수록 그 씨가 확실히 다르다니까. 아들, 이제야 엄마 말이 이해가 되니? 결혼은 이래서 신중해야 된다는 거다. 네가 죽자고 달려들지만 않았어도 이 결혼 성사시키지 않으려 했는데 앞으로가 걱정이다. 잘못 들어온 며느리 하나가 우리 집안 무너뜨리게 생겼네. 뭐하고 있어? 서둘러 비어있는 그릇들에 음식 채워야지. 첫째는 뭐 더 먹고 싶은 거 없니? 하루 종일 입덧 때문에 시달려서 기운도 없어 서 있는 것조차 힘든데 시모는 저에게 음식 수발을 들게 했어요. 그리고 형님은 이런 분위기를 즐기듯 저에게 비어있는 그릇들을 앞으로 내밀며 먹고 싶은 음식을 더 내오라고 명령했습니다. 남편과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시모는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어요. 일반 회사 직원이었던 제 직업이 싫으셨는지 남편 보고 결혼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성형외과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는 형님과 빗대어 처음부터 차별을 보여주셨었죠. 하지만 그때 당시 남편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며 결혼을 밀어붙였고 저 또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난 이후 남편은 의사인 형님과 저와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부면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저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생각보다 빠르게 식어가는 남편의 모습이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었죠. 그런데 임신이 되고 나서 남편은 좋은 아빠가 될 준비와 저에 대한 사랑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올 줄 알았는데 시모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인 것 같다는 말을 꺼내면서 또다시 비슷한 시기에 임신한 형님과 차별을 두게 되면서 남편은 저에 대해 또다시 실망을 하기 시작했어요. 형님은 성형외과 의사에 성별도 확인되지 않았는데 무조건 아들이라고 판정짓고 있는 시모의 말에 확신을 가진 남편은 결국 저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바닥을 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네요. 그렇게 되자 저 또한 안 좋은 감정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결국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혼이 저와 아이를 위한 선택인 것 같았습니다. 입덧을 참아가며 음식 수발 들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졌고 시댁 식구들이 웃고 떠들며 저에 대한 걱정은 1도 하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서운하게 다가왔었죠. 제 존재가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게 될지 몰랐어요. 임신을 하면 분명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임신을 하기 전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 저를 더욱더 한계치에 다다르게 만들었고 결국 입덧의 괴로움을 참아내지 못하고 시부모와 형님 내외가 즐겁게 식사하고 있는 음식들 위에 오바이트를 하고 말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경악을 하며 비명을 질렀고 계속해서 참아왔던 입덧이 쉬지 않고 시작되자 형님의 몸을 잡으면서 속에 있던 모든 걸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저를 패대기 치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며 자리에서 일어나 급하게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시모는 노랗게 떠버린 얼굴로 괴로워하고 있는 저를 보더니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음식들을 제 머리 위로 전부 쏟아 부으면서 저보고 다 처먹으라며 강제로 입을 벌려 음식을 집어넣기 시작했네요. 입덧 하나 참아내지 못해서 대참사를 만들었다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망친 저는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음식 냄새에 고통받고 있는 저에게 쉬지 않고 음식들을 전부 던지셨어요. 그동안 저에 대한 불만이 쌓여있던 걸 한꺼번에 풀고 계셨네요. 입덧 때문에 기력이 하나도 없던 저는 일어날 힘도 없어서 시모의 막 나가는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항할 수 있는 몸 상태도 아니라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더욱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남편이 이런 제 모습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고 조금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 대한 조금의 감정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고 확실하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혼하겠다며 저를 막대하는 시모를 뿌리치면서 힘겹게 일어났습니다. 시모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라는 대답이었다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저를 아무런 감정 없이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고개를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결국 혼자 집에서 나와 힘든 몸을 이끌며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제 몸에 붙어 있던 음식물 때문인지 택시를 쉽게 잡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힘들게 서서 제 상황을 딱하게 보신 어느 택시 기사분이 친정집에까지 바래다 주셨고 기력이 없는 저를 부축까지 해 주셨네요. 부모님은 온몸이 음식으로 범벅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셨어요. 아빠는 택시 기사분께 감사하다며 더러워진 택시의 세차 비용까지 전부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부모님께 모두 설명한 뒤 이혼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빠는 시댁 집안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치셨지만 더 이상 엮일 필요도 없을 만큼 쓰레기 집안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며 아빠가 시댁에 가서 난리 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친정집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 심적 안정을 취한 뒤 예정되어 있던 남편과의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법적으로 남남이 된 상태에서 임신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숙려기간 3개월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렇게 이혼 위자료와 모든 것들을 정리한 뒤에 더 이상 시댁과 엮일 필요가 없었는데 숙려기간이 일주일 남은 상태에서 시댁 식구들을 또 한 번 만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입덧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되었고 부모님과 함께 지내다 보니 심적으로 안정을 찾아서 그런지 몸도 많이 좋아졌는데 엄마가 종합검진을 받아야 돼서 일정을 잡아 병원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았던 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알고 보니 저처럼 부모님 종합검진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던 거였어요. 친구는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서 걱정되는 얼굴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살아갈지 물어보길래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병원에서 보호자로 내 명칭을 부르길래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담실로 들어가려는 도중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고 고개를 돌려보니 저를 막대했던 형님이었네요. 얼굴을 보자마자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갈 길 가려 하는데
등을 돌린 저에게 형님이 갑자기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어요. 뜬금없이 사과를 하는 것도 어이가 없었는데 덜썩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며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지만 더는 엮이고 싶지 않아 저는 상담실로 들어가 엄마의 건강 상태에 대해 듣게 되었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날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고 시몬은 땅을 치며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말이 사실인 거야? 분명 임신 테스트기에도 2줄이 나왔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뱃속에 아이가 없다는 건데? 그럼 지금 배가 부른 건 뭔데? 아이가 있어야 배가 부르는 거잖아. 왜 말을 못하는 거야? 너 무슨 병이라도 걸린 거니? 테스트기가 불량이었을 거래요. 잘못 나온 거고 지금 제 뱃속에 있는 건 거대 자궁 근종이 자란 거라 서둘러 수술을 해야 된대요.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서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을 줄 수도 있다고 서둘러 입원해야 된다네요. 거대 자궁 근종? 그게 뭔데? 나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태껏 뱃속에 아이가 있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졌잖아. 내가 이래서 서둘러 병원에 가보자고 했는데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구만. 결국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정말 죄송해요. 저도 임신인 줄 알았지 이런 병이 제 몸속에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어요. 어머님, 저 이제 어떡해요? 당신 여긴 어쩐 일이야? 장모님 건강검진 받으러 오신 거예요? 몸은 좀 어때? 그동안 별일 없었고? 내가 잘 지내든 말든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형님이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던 거예요? 결국 벌 받으셨네요. 사부인,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세아가 입덧은 많이 괜찮아졌니? 얼굴 안색이 좋아 보이는 걸로 봐선 건강해 보이는데 태아는 문제 없고? 저번에 내가 너한테 했던 행동들이 항상 마음에 걸렸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얼굴 한번 보고 싶었거든. 그래도 우리 아직 시간이 남아있잖아? 내 아들과 숙려 기간이 일주일 정도 남은 걸로 아는데 다시 시작하는 게 어떻겠니? 형님이 임신이 아니라서 지금 저한테 다시 달라붙으시는 건가요? 저는 당신 며느리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제가 그때의 수모를 겪고도 다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죄송하지만 저는 당신 며느리가 될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렇게 옆에 끼고 애지중지 아끼신 형님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세요. 제 눈앞에서 이런 광경을 보게 된다니 그동안 쌓였던 게 한순간에 내려가는 기분이네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산부인과에서 진료받았는데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주 건강하고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생각하고 결정하셨던 입덧으로 성별을 결정하는 건 전혀 쓸모없는 거였어요. 저는 뱃속에 있는 제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려고요. 어머님은 평생 손자 얼굴 한번 못 보고 세상 떠나실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머님이 결정하신 거니 어쩌겠어요? 그만큼 죄에 대한 대가는 받으셔야죠. 성형외과 의사면 뭐예요? 정작 손자를 안겨주지 못하니 빈 껍데기에 불과한 반쪽짜리 며느리에 불과하죠.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바라는 겁니다. 시댁 집안은 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라는 사실에 경악을 했고
시모는 그 자리에서 땅을 치며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후회하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편은 저를 계속해서 따라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며 애원했지만 이미 완전하게 마음을 접은 상태라 조금의 미련도 없는 저는 제 팔을 붙잡고 있는 남편을 뿌리치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배가 불러있던 형님이 거대 자궁 근종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2번 다시는 임신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꽤 심각한 것 같아 보였어요. 시모는 이런 상황이 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희 집에 반복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엄마가 한두 번 경고를 주셨는데 시모가 계속해서 현관문을 두드리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신 엄마는 그동안 억누르고 참고 있던 감정을 터뜨리셨고 잔물을 한 바가지 퍼서 시모의 얼굴에 냅다 뿌려버렸어요. 시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저희 가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어른으로서 본이 되지 못한 행동을 보여서 많이 실망하셨을 텐데 앞으로 살아가면서 갚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발 새아가를 우리 집 며느리로 다시 들여보내주세요. 제가 이 나이에 언제 손자 얼굴 한번 보겠어요. 간이며 쓸개며 다 빼드릴 테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기회요? 그쪽은 내 딸에게 기회를 한 번이라도 줬었나요? 내 딸이 당했던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요. 그쪽 집안의 며느리가 될 바엔 내가 끼고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겠어요. 지금이야 당연히 손자 얼굴 보고 싶으니 용서를 구하시겠지만 사람 인성이라는 게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분명 또 다른 무언가가 제 딸의 눈에 눈물을 쏟아내겠죠. 혹시 알아요? 손자만 걷어들이고 내 딸을 내치실지도 모르죠. 한 번 속지 2번은 속지 않습니다. 2번 다시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나타나면 그땐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본인들이 선택한 길 감당하시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장모님, 저도 이렇게 무릎 꿇을게요.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가 좀 부족하더라도 사랑으로 감싸줬어야 했는데 전부 다 제 잘못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입덧이 심하면 딸이라는 엄마의 말에 형수님은 아들이고 그런 상황들이 비교가 돼서 너무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함부로 대했던 것 같아요. 2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그동안 죄를 짓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었는데 평생 갚으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모님, 제가 그래도 사이로서 잘해드렸던 적도 있었잖아요. 내 딸에게 평생 씻지 못할 아픔을 줘놓고서 용서해달라고? 자네가 2발 뻗고 잘 수 있게 만들 것 같아? 당장 돌아가게. 엄마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셔선 뒤늦게 저희 집에 도착한 남편에게도 찬물을 한 바가지 퍼부으셨습니다. 아빠는 뒤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남편의 멱살을 잡은 뒤 밖으로 패대기 친 다음 2번 다시 찾아오지 말라며 현관문을 강하게 닫으셨어요. 그날 이후 남편과 시모는 몇 번 더 찾아왔지만 저희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결국 포기하게 되었고 숙려 기간 또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남편과는 남남이 되어 버렸죠. 제가 한 선택이 분명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분명 또 다른 사건이 펼쳐지고
저와 제 아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집으로 들어오셨는데 알고 보니 시모가 거액의 돈을 주겠다며 손자만이라도 데려가겠다고 조건을 내미셨어요. 그 말을 듣고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죠. 시모는 저를 원하는 게 아닌 손자를 원하는 거였고 아빠는 더 이상 엮이지 않기 위해 현재 다른 지역에 집을 알아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돈까지 건네주려는 시모의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다며 분명 저희 가족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며 조용히 사라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저희 가족이 겪게 된 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걱정이네요. 그 사람들과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저와 제 아들이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과 얼마 전에 파혼을 하게 된 여자입니다. 이런 식의 대우를 받아본 적도 처음이지만 예비 시모 행동은 저에게 많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 날짜까지 잡혀있는 상태에서 시모의 극단적인 모습들이 결국 파혼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었죠. 시모가 저와 단둘이 잠깐 대화를 주고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여기 사연 채널을 보여주면서 많은 분들께서 올려주신 사연들을 들어보면 인생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셔서 저도 여기에 제가 시모에게 당했던 아픈 기억들을 여러분들께 고발하고자 합니다. 사연을 즐겨 듣는다고 하셨으니 분명 처음부터 듣는 순간 본인 얘기인 걸 아실 테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예비 시모였던 그분의 행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 잘못된 게 있다면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건이 터지기 시작한 건 3달 전쯤이었어요. 결혼식 일정만 남겨둔 상태에서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바쁘지 않으면 저녁을 함께 먹고 싶다고 하시길래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이런저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신 건지 다시 되물었습니다. 어머님, 정확하게 무슨 말씀이 하고 싶으신 건가요? 지금 살짝 당황스러워서요. 저희 엄마 청소일 하시는 게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라 나이도 있으신데 청소일은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떨까 해서. 그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저희 엄마가 청소일 하시는 건 저도 관여하지 않아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지금까지 해오셨거든요. 지금은 제 곁에 없으시지만 아빠와 함께 청소일 하셨고 엄마가 그 뒤를 이어오고 계세요. 청소일이 아직까지 남들의 눈에 안 좋은 시선으로 보일 순 있지만 그렇다고 그 직업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희 엄마가 청소일을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셔서 지금 제가 공무원이 될 수 있었고 이 사람도 만날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청소일 하시는 엄마를 부끄럽게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를 함부로 판단하시고 안 좋은 말을 꺼내신 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대화를 하다 보면 당연히 듣기 싫은 대화도 나눌 수 있는 거지.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예비 시애미를 잡아먹을 듯이 쳐다보는 거니? 방금 저희 엄마 보고 쓰레기 냄새 난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 제가 표정이 좋지 않은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엄마가 잘못했어요.
저도 이 사람 입장에서 그런 말을 들었다면 방금 하신 말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는데요. 사부인이 청소 일을 하시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뿐인데 한마디 했다고 지금 너도 그렇고 새아가도 내 앞에서 큰 소리 치는 거니? 시모의 행동이 잘못된 건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제가 시모에게 대들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식사 자리의 분위기는 무거워지고 말았습니다. 누가 봐도 시모의 한마디는 저희 가족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예비 신랑은 제 눈치를 보면서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 진땀을 빼고 있었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시모도 제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느끼셨는지 표정이 좋지 않으셨네요. 결국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예비 신랑과 결혼도 하기 전에 터져버린 터라 시모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저도 잘못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모의 불만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들, 결혼도 하기 전에 벌써부터 시애미가 하는 말에 기분 나쁘다고 말끝마다 토를 다는 새아가가 너랑 결혼하고 나면 그때는 아주 내 머리 위에 앉아 있으려고 할 텐데 이 결혼 꼭 해야 되는 거니? 처음 인사 왔을 때부터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었다. 그래서 진지하게 고민 좀 해보자고 한 건데 네가 하도 좋다고 하길래 어쩔 수 없이 허락하게 됐다만 이거 봐봐라. 어른들의 눈은 확실하다니까. 같은 공무원이면 뭐해? 애초에 때깔부터가 다른데 우리 집안에서 나온 공무원이랑 밑바닥에서 발버둥치며 겨우 공무원 딸 하나 만든 거와는 천지 차이인 거야. 돌이 굴러들어와 박히기 전에 미리 차단하는 게 우리 집안을 지금처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골치 아픈 돌덩이 하나가 깊숙이 박혀버리게 되면 나중엔 빼고 싶어도 절대 빠지지 않을 테니 이 결혼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 가족을 위한 길이다. 아들 네가 고집을 부린다고 해서 좋아질 것 하나 없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성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변화될 수 없고 나와의 관계는 더욱더 안 좋아질 게 뻔하다. 어머님, 이런 문제는 제가 없는 자리에서 이 사람과 단둘이 대화를 나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못된 걸 확실하게 짚고 넘어간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하신 말씀 중에 상처가 된 부분에 대해 서운하다고 얘기한 것뿐인데 어머님은 애초부터 저희 엄마가 청소일 한다고 해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누구나 살아가는 환경이 다른 거고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떳떳한 일이면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각자의 환경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건데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발언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생각 없이 어머님한테 불만을 털어놓진 않았잖아요. 어머님께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계신 것들이 저에게는 엄청난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해줄 만큼 마음이 넓은 사람은 아니라서 미안한데 내 아들과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오늘 이 얘기 하려고 온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결혼 우리가 너무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아서 식 올리기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녁 먹자고 얘기한 거다. 식 올리고 이혼하는 것보다 파혼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니 너도 내 아들과 여기까지만 하는 게 앞으로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일 거다. 둘이 결혼하겠다고 질질 끌어봤자 어차피 끝나게 될 관계 서로의 마음에 더 큰 상처만 남게 될 게 뻔하다. 두 집안 모두 손해볼 게 많진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파혼하면서 생기는 손해 부분들은 반반씩 해서 해결하는 걸로 결정하면 될 것 같네.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하지? 시모가 처음부터 저녁을 먹자고 얘기한 건 제가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걸 반대하려고 만나길 원하셨던 거였어요. 어차피 남남이 될 테고 최대한 안 좋은 말들을 늘어놓아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더 수월하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는지
끝도 없이 계속해서 상처되는 말들을 거침없이 뱉으셨죠. 결국 험악해진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되었고, 시모의 의도를 알게 된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었는데, 시모의 속마음은 제가 느끼고 있던 거와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이후부터 결혼에 대해 다시 고민을 해봐야 했어요. 예비 신랑은 시모와 함께 있지 않고 저를 뒤따라 오려 했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아서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먼저 택시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네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모의 행동은 이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면 따로 불러서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상처되는 말들을 늘어놓으시고 안 좋은 감정을 이끌어내신 모습들은 정말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엄마가 일이 늦으시는지 집에 오지 않으셨길래 전화를 걸어봤는데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주말에도 대중 없이 일을 하시지만 그래도 제 전화는 꼭 받으셨는데 그날은 많이 바쁘셨는지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 혼자 조용한 집안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급하게 받는 순간 수화기에서 낯이 익은 목소리가 들려오길래 느낌이 좋지 않았는데 충격적이게도 시모와 헤어진 지 몇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저희 엄마와 만나고 계셨습니다. 시모의 돌발 행동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현재 계신 위치를 여쭤보니 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던 장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두 분이 계신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좀 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시는지 엄마의 목소리는 상당히 가벼워 보였습니다. 엄마한테 현재 계신 위치의 주소를 확인한 뒤에 급하게 그곳으로 출발을 했어요. 시모의 성격상 또 다른 일을 저지를 것 같아 엄마가 상처를 받게 될까봐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렇게 서둘러 시모와 엄마가 계신 곳으로 향했고 어느 한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두 분이서 대화를 주고받고 계신 걸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가진 채 서둘러 걸음을 옮겼는데 저를 발견하지 못한 시모는 엄마한테 충격적인 말을 꺼내고 계셨어요. 앉아 계신 엄마는 고개를 떨군 채 안 좋은 표정을 보이셨습니다. 평생 청소일 하신 걸로 딸내미 공무원 만드셨지만 그러면 뭐해요? 뒷배경이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하수물에서 용났다고 인생이 쉽게 바뀌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집안이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사부인, 넘볼 걸 넘모셔야죠. 집안 자체가 천민인데 양반이 되려는 것 자체가 문제죠. 저는 며느리로 걷어들일 생각 없으니 파혼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직업이 그래도 제 아들과 같은 공무원이라서 둘의 결혼 받아들이려 했지만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눈앞에 조건 좋은 며느리감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집안에 장가 보내고 싶지 않겠어요? 제가 지인들한테 파혼시킬 거라고 얘기하니까 이번 기회 놓치고 싶지 않았는지 자기 딸들과 엮어주려고 벌써부터 줄을 서서 있는데 당연히 이것저것 따져보고 제일 좋은 며느리를 걷어들여야 하지 않겠어요? 청소부 집안의 공무원은 아무래도 영 찝찝해서 제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대충 이해하시죠? 그냥 서로 얼굴 붉히지 말고 각자 가야 할 길 가면 될 것 같네요. 주변에 청소일 하는 사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남자 하나 잡아서 엮어주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지금 저희 엄마 앞에 두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세요. 더 이상 들을 필요 없어요. 이런 집안이랑 엮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원하시는 대로 파혼해 드릴 테니 이제 그만하시죠. 그래도 제가 그 사람 하나 보고 어머님이 안 좋은 말씀 하셨을 때 많이 참고 넘어갔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네요. 저희 엄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남의 집안을 함부로 판단하세요? 그렇게 따지려 들면 어머님 집안은 뭐 대단한 거 있나요? 아버님이 공무원 하신다는 것 말곤 내세울 거 없잖아요. 누가 보면 사자 집안인 줄 알겠어요? 그렇게 대단한 집안도 아니면서 뭐가 그리 잘나셨다고 저희 엄마한테 상처를 주세요? 확실하게 하셨으니 파혼하고 더는 어머님 집안이랑 엮이지 않을게요. 저는 더 이상 시댁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아 파혼하겠다고 얘기한 뒤 엄마를 모시고 카페를 나왔어요. 유독 청소일에는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곤 하지만 이렇게까지 저희 집안에 상처 준 사람은 시모가 처음이었네요. 저는 엄마와 카페를 나온 뒤 집으로 돌아간 후에 예비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전부 설명하면서 조금의 고민도 없이 파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끝내려 하자 갑작스러운 행동에 많이 당황스러워했지만 길게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용건만 전달한 뒤에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날 이후 엄마는 시모에게 꽤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평생 해온 청소 일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듯 보였어요. 엄마 때문에 네가 박서방이랑 결혼도 못하고 상처되는 말까지 듣게 해서 미안하구나. 그동안 앞만 보며 쉬지 않고 달려왔는데 일이 이렇게 될 거라곤 전혀 몰랐다. 정직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도 알아줄 거라 생각했었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색안경을 끼고 우리 집안을 하찮게 여길 거라곤 상상도 못했네. 엄마가 이제 청소일을 그만둬야 할까봐.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공무원이 된 것도 전부 엄마가 땀 흘려 뒤에서 지원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공무원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엮이지 않으면 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보다 마음 넓고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저희가 더러워서 피하는 거니 그만 신경 쓰세요. 그 사람한테도 파혼 통보했어요. 엄마는 제가 파혼을 결정했다는 거에 마음이 무거워 보이셨어요. 제가 한 결정에는 후회가 없었고 그날 이후부터 두 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에게 정말 잘 대해줬었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저희 엄마가 청소 일을 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와 반대로 시모는 저에게 온갖 상처를 다 주면서 파혼을 성사시키려 한 모습을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시모의 뱃속에서 태어난 그 사람은 바르게 잘 자랐는데 시모의 인격은 제가 살아오면서 만나온 사람들 중에 최악이었죠. 결국 시모가 원하는 대로 저는 그 사람과 파혼을 하게 되었고 두 번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저를 향한 마음을 지우지 못한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은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는지 상당히 괴로워 보였습니다. 하필 같이 근무를 해야 하고 매일 얼굴을 보게 되는 사이라서 이 문제에 대해 해결을 해야만 했어요. 제가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 시부에게 이런 상황을 전달하게 되었죠. 총괄 업무를 맡고 계신 시부는 제가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길 원한다는 말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계셨는지 저와 예비 신랑을 한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잘 지내왔는지 옆에서 지켜봐오신 시부께선 파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한테 하셨던 걸 안 보셔서 그래요. 저희 가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아세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이 사람과 파혼을 하지 않겠다고 고집 부린다면 저희 집안에 분명 불이익이 갈 거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될 줄 몰랐는데 이게 최선인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누구보다 가까이서 봐왔는데 파혼을 하겠다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아직까지 너희들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잖아. 우리 집사람 문제는 내가 잘 해결해 볼 테니 파혼도 그렇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 가는 것도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내가 조만간 식사 자리 한번 마련할 테니까 얼굴 보면서 다시 대화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줄 수 있지? 내 아들이 새아가 너랑 파혼한다고 해서 지금 제대로 된 생활을 못하고 있다. 아버님이 그때 옆에 안 계셔서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머님 눈빛과 말투는 파혼을 하지 않을 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겠다는 표현을 하셨다니까요.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는데 만약 제가 결혼을 강행한다면 며느리로서 제대로 대우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결국 멀지 않아 이 사람과 이혼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희가 앞으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머님이 저희 관계를 방해하지 않으셔야 하는데 아버님께서 어머님과 이혼을 하실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엄마 눈에서 눈물 흘리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다른 지역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더는 어머님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결혼을 결정한 것도 가볍게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잖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나오실 거라곤 나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다고. 내가 잘 설득해 볼게. 시부와 예비신랑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시모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파혼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었고 시간이 지나면 상처는 아물기 때문에 그 사람과 헤어져도 처음만 힘들지 나중엔 적응돼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결국 시부는 제 부탁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을 하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제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걱정이 돼서 오신 것 같았는데 멀리서 저를 보며 걸어오시는 엄마의 얼굴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시모가 엄마의 뒤를 쫓아오면서 뭔가 상당히 난처한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셨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엄마와 시모는 제 앞까지 다가오셨고 뭔가 분위기가 바뀐 듯 시모는 엄마한테 애원하며 용서를 구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 사람과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아닌데 왜 저희 엄마를 쫓아다니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주세요. 내가 그간 미안했다. 진작 얘기하지 그랬어. 그럼 당연히 모든 걸 받아들이고 너희들의 관계를 축복해줬을 텐데. 미리 얘기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우연히 길에서 사돈과 마주쳐서 아직 파혼하면서 처리하지 못한 위자료 때문에 길에서 만난 김에 얘기 좀 하려고 조용한 곳에서 잠깐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사부인이 탭을 위에 올려놓으신 서류가 눈에 띄더라고. 보니까 상표 등록증이길래 잠깐 봤는데 상표권자의 회사 업체명을 보게 돼서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얘기한 뒤에 회사를 검색해보니 사부인이 내가 알던 단순 청소일이 아닌 상당히 큰 회사의 청소업체더라. 그런데 그 회사의 대표가
왜 사부인이라는 걸 나한테 얘기하지 않은 거니? 작은 업체도 아니던데 나한테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이런 상황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 아니야. 나는 사돈께서 단순 일용직 청소부인 줄 알았잖아. 홈페이지 보니까 직원들 수도 상당히 많던데. 그럼 벌어들이는 수익도 꽤 많을 거 아니야. 그럼 얘기가 달라지지. 이런 거 미리 얘기해줬더라면 우리 관계가 완만해졌겠지만 나도 몰랐던 사실이었으니 이번 한 번만 좋게 넘어가 줄 수 있겠니? 알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 이건 너한테도 잘못이 있는 거다.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서운했던 감정들은 전부 다 잊어버리고 우리 다시 새 출발 해보도록 하자. 너도 내 아들 원하고 있잖아. 2번 다시 이런 일 없게 만들 테니 서둘러 결혼식 날짜 다시 잡도록 하자. 계약 취소한 거 다시 하겠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다. 세아가, 시엠이 이대로 내칠 거니? 저번 일은 내가 미안하다니까. 미리 알지 못했던 일인데 당연히 실수할 수 있는 거잖아. 좋게 넘어가자. 알겠지? 내 아들이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야. 너랑 파혼한 것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어 보이는데 너무 불쌍하잖아. 저희 엄마가 청소일 하시는 건 변함이 없는 건데 대표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대우가 바뀌는 건가요? 저희는 천민이라서 양반 집안이랑 엮일 수 없다면서요. 지금 하시는 행동 너무 속보이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 엄마를 쫓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단순 일용직 청소일하면 사람을 막대해도 되는 거고 청소일은 하지만 대표직에 있으면 그건 또 대우가 달라지는 건가요? 지금 어머님이 저한테 보이신 행동이 더 속보이고 실망스럽네요. 파혼은 번복할 생각 없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 주세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직 말씀 안 드렸나 본데요. 앞으로 평생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다 어머님 업보 아니겠어요? 평생 그 사람이 혼자 살면서 고통받는 모습 보며 잘못을 뉘우치세요. 시모는 결국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생각하고 계시는 게 더 큰 실망을 안겨주었네요. 시모가 엄마한테 막말을 퍼부었던 행동들은 벌써 잊으셨는지 저희 가족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가 버린 상태였어요. 시모의 속내 모르는 거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이 평생 동안 혼자 살겠다고 선포하는 바람에 그 모습을 보고 싶지 않던 시모는 저에게 매일같이 찾아와 자기 아들과 다시 시작해달라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청소일을 하는 건 변함없는데 대표라는 직책 하나 때문에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엄마는 아빠가 이끌어오신 회사를 지금까지 유지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단순 청소일이지만 엄마가 쏟으신 열정은 누구도 함부로 무시할 만큼 가치가 낮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저희 엄마를 무참히 짓밟았고 평생 기억에 남을 상처를 주셨기 때문에 2번 다시 얼굴 보고 싶지 않네요. 분명 제가 올린 사연을 많은 분들께서 보시고 댓글을 다르실 텐데 어머님이 시청자분들이 다르신 댓글들을 보시고 잘못을 뉘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번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앞으로의 인생은 제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직업이고 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피땀 흘린 곳인데 그걸 함부로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저와 결혼을 약속했던 그 사람이 자취를 감췄다며 시모가 저에게 오열을 하며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 사람한테 전화라도 걸어봐야 하는 건지 고민을 하게 되었지만 전화를 하게 되는 건 그 사람에게 미련만 안겨주는 것 같아 결국 전화를 걸지 않았네요. 제가 받았던 상처를 그 사람도 똑같이 받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지만 어쩌겠어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억지로 끼워 맞출 순 없잖아요. 각자의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가야죠. 오늘도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언제나 응원드리며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